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는 이제 자녀 학자금 마련 설계인데요. 우선 자녀들이 태어나면 처음에는 이제 뭐 태아보험도 이제 많이들 대부분은 이제 태아보험을 가입을 하고, 태아보험은 이제 자녀의 30세 만기나 100세 만기까지 보통 이렇게 가는데, 우선 실비 같은 경우 100세 만기를 합니다. 자녀들이 이거는 보장성이죠. 건강에 대한 부분, 아팠을 때 병원비가 나올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하나를 마련을 해두는 것이고요. 오늘 얘기할 이러한 학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비과세 통장,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은 자녀들을 위한 저축성 보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면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거는 보장성, 건강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충족이 됐었을 때는 이제 그 어떤 저축을 통해서 생활비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장을 좀 해주고 있는 니즈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볼 거고요. 우선은 1인당 자녀 한 명당 대학 졸업까지의 양육비가 있습니다. 상당히 좀 큰 돈이 들어가죠. 요즘 뭐 애기 한 명 키우는데 상당한 큰 돈이 들어가는데, 먼저 영유아기 0세부터 2세까지 보면 한 3천만 원 정도, 그 다음 3세에서 5세까지 3,600만 원 선 계속 올라가죠. 그 다음에 초등학교가 들어갔었을 때 거의 7,500만 원이 듭니다. 대부분 이제 사교육비로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고요. 중학교 때는 조금 좀 떨어집니다. 중학교 때는 3년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4,100만 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6년에 대비해서 기간이 짧지만 1년당 들어간 돈은 조금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고, 고등학교 때는 더 올라가죠. 4,700만 원. 그 다음에 대학교 들어가서는 등록금도 워낙 비싸고요. 뭐 여러 가지 용돈이라든지 이런 부분 하고 있어서 대학교 때 거의 7,7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아기가 0살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이 부분까지 내주면 이제 부모들이 보통은 이제 뭐 해줄 만큼 해줬다고 하죠. 대학 등록금까지. 하지만 요즘은 어떻죠? 대학 등록금까지 대부분이 이걸 해결해 줍니까? 대부분은 이제 대학 등록금부터는 상당히 좀 부담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로 많이 넘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아기가 한 명 태어나서 그럼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금액을 보면 3억이 든다라고 볼 수 있어요. 거의 3억 1천만 원이 드는데, 이 금액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니면 아기가 태어나서 어느 정도 커가면서 내가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좀 저축을 해준다는 목적에 의해서 계속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녀 학자금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봐볼게요. 크게 보면 어린이들을 위한 상품이 펀드와 보험 두 가지로 좀 들 수가 있습니다. 처음 보면 이제 어린이 저축보험이죠. 어린이 저축보험, 그 다음에 어린이 변액보험, 그 다음에 어린이 펀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어린이 저축보험을 보면 우선은 예금자보가 되느냐 아니면 수익률이 높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선택을 먼저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아이들 학자금용이면 0세부터 거의 대학교면 20살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20년 이상을 계속적으로 모을 수 있는 자산을 둘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리형으로 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적인 분들이 예금자 보호 상품으로 간다고 볼 수가 있고요. 나는 예금자 보험보다도 아이들의 그 장기 투자가 있기 때문에 수익률 위주로 가는 부모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 저축보험 같은 경우는 예금자 보호가 되죠. 예금자 보호가 얼마까지 되죠? 한 5천만 원이 되죠. 그래서 어린이 저축보험 예금자 보호가 되고, 그런데 이게 뭐 한 달에 2, 30만 원만 넣어도 이게 워낙 장기적으로 모은다고 하면 5천만 원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5천만 원 넘어가는 부분은 예금자 보호가 안 되겠죠. 그 이상은 보험사에서 전액 다 보장을 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저축보험이나 어린이 변액보험은 이제 뒤에 보험자가 붙죠. 보험사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보험사의 그런 자산 규모나 자산 건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규모 어느 정도 돼야겠지. 규모가 돼야 되고, 거기다 덧붙여서 각 보험사마다 이제 받는 보험을 가입 금액이 있겠죠. 거기에 대비해서
얼마만큼 안전하게 이런 자산에 대해서 구성을 해놓느냐가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저금리 여파로 계속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때 보험사들이 줄도산이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왜 그랬을까요? 보험사가 보면 최저 보증이율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금리형 상품 최저 보증이 높아야 되겠죠. 지금 웬만큼 높은 게 2% 보장되는 게 있어요. 현재 뭐 은행 예금금리는 한 1%대죠. 보험은 현재 금리가 한 2.8% 됩니다. 2.8%. 근데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금리 떨어질 것 같으세요? 올라갈 것 같으세요? 네, 떨어질 것 같죠? 우선은 계속적으로 좀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 뭐 제로 금리, 지금 뭐 유럽이나 일본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 금리죠. 즉 은행에다 돈 넣으면 보관료를 내야 됩니다. 그런 시대까지 왔는데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 최저 보증이율 2%를 했는데 이 금리를 누가 메꿔줘야 될까요? 은행 또는 보험을 때 보험사가 이 이자를 최저 보증이율을 지급을 하죠. 은행은 최저 보증이율 자체가 없죠. 그런데 보험사는 최저 보증이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금리를 급격하게 내렸다. 일본같이 지금 심상치 않죠. 국내 경제도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고 저성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고 있는데 떨어진다고 하면 보험사한테 이게 마이너스가 되겠죠. 결국에 보험사가 이거를 책임진다고 했으면 제로 금리가 됐었을 때는 마이너스 2%씩 계속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일본이 보험사가 줄도산이 났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가 굉장히 좀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 왜냐? 아이들 보통 만기가 이제 20년, 30년, 뭐 아니면 만기가 없는 상품도 있습니다. 주로 보면 어린이 저축보험은 만기가 30년, 25년에서 30년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가니까 30년 동안 잘 버틸 수 있는 보험사여야 되고요. 변액보험, 특히 뭐 변액 뭐 펀드라든지 변액 유니버셜 이런 것들은 만기가 없습니다. 아이가 100살까지 있으면 100년 동안 돈을 잘 지켜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펀드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산 자체는 이 보험사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특별계정으로 빠지고 그것이 일반 증권사에서 파는 그 펀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보험사가 디폴트가 난다고 하더라도 저축보험은 굉장히 좀 중요할 수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변액 펀드 같은 경우는 100% 다 펀드로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이제 보험사가 망하더라도 그 펀드 자체는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찾을 수 있다는 부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펀드. 이거 자체는 그냥 아이들 펀드죠. 증권회사 가서 자산운용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 대신 주식 투자를 운영을 해주는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예금자 보고되고 공시율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공시율이 중요한데 지금 아까 얘기했죠. 한 2.8%가 제일 높은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각 보험사마다 금리가 똑같겠습니까? 다 다르겠죠. 그래서 보험사의 저축은행 기준금리, 그 적용금리를 얼마인지 다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저축은행, 특히 생명보험협회를 가면 저축은행 각 금리를 다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높은 데가 보통 지금 2.8%인데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이 금리는 매달 초마다 보험사가 이제 공시를 합니다. 이번 달은 2.8인데 다음 달, 특히 2016년도 지금 6월 달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죠. 그러면 다음 달 7월 달이 되면 공시율은 계속 떨어지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수익이 높은 것들을 찾아야 된다. 어린이저축보험에선. 비과세가 되죠. 10년 이상 갔었을 때는 어린이저축보험은 비과세가 되고요. 중간에 빼도 됩니다. 내가 돈을 이렇게 매달 30만 원씩 넣어주는 거예요. 애기 이름으로. 30만 원씩 쭉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부었어요. 10개월 됐으니까 300만 원이 됐겠죠. 그 10년 되면 그러면 360만 원, 3,600만 원이 많이 됐다. 거기에 이자 붙어서 4천만 원이 됐다. 10년 동안에. 근데 그동안에 못 빼면 부담돼서 이걸 못 넣겠죠. 30만 원 크다면 큰 돈인데 매달 월급쟁이한테.
근데 이걸 못 찬다. 부담되겠죠? 근데 이 저축보험 중간에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넣다가 일부 빼도 되고 다시 넣어도 되고 그런 기능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은행 예금을 들면 비과세 효과가 어떻게 되냐? 은행 예금은 비과세가 아니죠. 은행 예금은 100만 원 이자가 받으면 그러면 15만 4천 원을 15.4%니까 15만 4천 원을 이자를 내죠. 하지만 100만 원이 보험사에서 이자가 붙으면 이거는 제로입니다. 세금이 없다. 10년을 유지했기 때문에. 중간에 뺀 것도 다 비과세가 됩니다. 해지만 안 하면 되는 거죠. 10년 이내에. 그래서 10년은 유지를 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상 보면 10년 유지하는 게 중도인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겁먹을 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사실은 10년 정도는 납부를 해야지 좀 목돈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애기 지금 3억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몇 천만 원 정도는 여기서 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애기가 이제 큰 돈이 들어갈 때가 있죠. 뭐 키우다가 뭐 크게 아팠을 때라든지 아니면 애기가 이제 뭐 어떤 뭐 유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학원을 다니는데 이제 적성을 찾은 거죠, 한마디로. 근데 갑자기 큰 돈이 들어간 거예요. 애기가 이제 발레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전문적인 발레. 그럼 좋은 선생님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큰 돈이 들어가고요. 그랬을 때 이런 데서 이제 중도 인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한번 크게 빼고 또 다시 넣는 거죠. 또 뺄 수도 있고 또 다시 넣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 인출 기능이 가능하고 대신에 제약이 있는 거죠. 보통은 이제 넣는 거에서 한 50% 정도 뺄 수 있게끔 되고 이자가 많이 붙으면 이제 원금에다가 이자가 많이 붙겠죠. 그러면 이자는 다 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그럼 저축보험을 내가 하고 싶다. 나는 보수적인 성향이고 자녀를 위해서 이자 있는 그런 상품으로 하는데 비과세 통장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하면 보험사가 굉장히 많죠. 국내에도 여러 가지 보험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준금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공시율이 가장 높은 상품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이 공시율이 높은 상품은 생명보험협회를 가보면 이것이 공시가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공시율은 아까 얘기했죠. 단점이 바뀐다는 거죠. 매달 바뀌는 거예요, 금리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달은 2.8이었는데 A라는 곳은 2.8이었고요. B라는 곳은 2.7이었어요. 그런데 A라는 곳이 갑자기 금리를 내는 거예요. 2.7. 그 다음 달에 2.6이었어요. B는 그대로 가는데. 그러면 애매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축보험을 선택하는 기준 중에서 바뀌는 게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 게 있고요. 바뀌는 것은 공시이율이라고 했고요. 바뀌지 않는 것은 최저보증이율입니다. 최저이율. 무엇이냐? 각 보험사는 아까 얘기했죠. 2%를 보장한다고. 그러면 보장이 어떻게 되냐면 10년 동안은 2% 보장. 10년 이후로는 1.5% 보장.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어떤 데는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일 높고요. 대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10년 이내에 1.5%, 그 다음에 10년 이후로는 1%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시율이 0.1% 높은 데가 날까요? 아니면 이거 0.1% 낮더라도 이게 날까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시율보다도 10년 이내의 최저보증이율, 10년 이후의 최저보증이율이 높은 데가 더 중요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 이건 10년, 20년, 30년 어떨 때는 자녀가 평생 갖고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한 달 정도밖에 유지가 안 되지만 이거는 10년 이후까지 평생 1.5%. 그러면 지금 현재는 1.5%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일본처럼 이게 제로금리가 된 거예요. 제로금리가 됐는데 내 거는 2%씩 계속 보장이 되고 10년 이후에는 1.5%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죠. 현재는 별거 아니라서 그냥 애기한테 한번 들어줬는데 애기가 막상 10년 뒤에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됐는데 얘 이름의 통장인데 이거는 평생 1.5%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매력적일까요? 안 매력적일까요? 매력적이겠죠.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더욱더 아이들은 오래 살잖아요, 지금부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어린이 변액보험. 변액보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변액연금. 보면 변액, 이란 뜻은 액수가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확정금리처럼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펀드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변액 연금이 있고요. 그 다음 변액 유니버셜이 있습니다. 변액 연금 같은 경우 연금을 타긴 타는데 어느 정도 안정형 상품은 좀 끌고 가는 거고요. 이거는 100% 다 펀드로 들어가는 거죠. 더 이게 또 변동성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펀드가 들어간다. 변액이 들어가면. 봐볼게요. 그럼 예금자보가 되냐? 당연히 안 되겠죠. 펀드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가 날 수가 있다. 대신에 성과가 좋으면 수익률이 높다. 외국의 사례를 봐볼게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급변하고 있죠. 금리는 떨어지고 있고 GDP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고요. 실업률은 뭐 굉장히 안 좋죠. 일본의 경우를 봐볼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됐냐? 은행에 있던 돈이 있어요. 만약에 은행이 만기가 된 거예요. 됐는데 내 지난 연도에도 은행 예금을 넣었는데 2%였던 거예요. 그때도 마음에 안 들었어. 금리가 너무 낮아서. 이번에 만기가 돼서 다시 예금을 새로 들려고 했더니 이번에는 1.2%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장하고 싶으세요? 그렇죠. 연장하기 싫죠. 그때 이런 사람이 이분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은행에 있던 돈이, 뭉칫돈이 시중으로 나오고 시중에 있던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저축보험보다 변액보험이 유리할 수가 있다. 단 원금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잘해야겠죠. 이게 말이 쉽지 사실상 굉장히 힘들죠. 결국은 성과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어차피 이거 거의 뭐 이자 작지만 뭐 복리이지만 제일 좋은 거는 섞어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아이들용은 웬만해서는 펀드로 가자. 경제 성장률이 워낙 낮으니까 주식시장에 들어가려면 미리 들어가는 게 낫겠죠. 왜냐? 주식시장은 결국은 먼저 들어온 놈이 쌀 때 산 놈이 임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이 추세적으로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런 쪽으로 좀 봐야겠죠. 비과세고, 비과세입니다. 주식이 세금이 붙나요? 국내 주식, 삼성전자 내가 100만 원에 샀는데 한 주를 150만 원 판 거예요. 지금 주가 잘 올라가고 있죠.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그런데 삼성전자 150만 원 돼서 50만 원 주고 팔았어요. 세금이 날까요? 5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이 나지 않죠. 근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펀드가 국내 주식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면 펀드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변액보험에 가입을 딱 하면 전산에서 보면 내가 인터넷 뱅킹 들어가서 보험사 홈페이지 가면 국내 주식형, 해외 주식형, 국내 채권형, 해외 채권형, 그 다음에 뭐 이머징 주식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주식형 빼고는 대부분이 세금이 붙는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물론 지금 해외 펀드가 한시적으로 지금 비과세가 있지만 그것도 한시적이죠. 아이들은 적어도 10년, 20년, 30년 갖고 간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국내 채권형 이자가 붙고요. 해외 채권형 이자 붙고 해외 주식형도 이자 붙고요. 뭐 금펀드도 마찬가지고 다 이자 붙기 때문에 세금이 붙기 때문에 이것을 비과세하는 효과 이것보다 클까요? 수익이 이게 더 큰다라고 하면 이게 더 클 수가 있죠. 효과가. 그래서 어린이 변액보험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중도인식 가능하고요. 일부 제약이 있다는 거죠. 전부 다 찾을 수는 없지만 최소의 금액만 놔두면 중도에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입을 한 거예요. 뭐 아는 사람한테 이게 하나 들었더니 알고 봤더니 이게 10년, 20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12년 유지하는 게 많은데 깜짝 놀랐죠. 그런데 더 깜짝 놀란 건 마이너스 나 있는 거예요. 내가 3년 벌는데 아직도 원금이 안 된 거예요. 열받죠? 이랬을 경우 깨고 싶죠. 배신감 들고. 그래서 지금 변액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됐는데 처음부터 알고 들어갔었으면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겠죠. 어린이 변액보험은 중간에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사업비가 거의 14%?
정도가 나옵니다. 상당히 좀 부담될 수가 있죠. 대신에 장기적으로 갔었을 때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펀드보다도 좀 유리할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10년에서 20년은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비과세 혜택 효과를 못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금리 시대가 되면 가장 어린이 장기 투자로서 적합을 하다 이겁니다. 장기 투자를 하는데 펀드로 갔을 때는 세금이 나온다고 했죠. 펀드가 똑같지만 보험사에서 가입하면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는 이것이 가장 적합할 수가 있겠고요. 어린이 펀드를 가볼게요. 이거는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사에서 가입을 하는 거죠. 첫 번째 수는 원금이 비보장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 수익률. 거의 이거 똑같죠. 변액보험과 똑같다. 왜냐? 껍데기는 펀드를 그냥 증권사 가서 가입하면 이건 펀드고요. 똑같은데 여러 개의 펀드를 넣을 수 있는 상품을 그리고 요 조그만 부분은 사업비나 위험보험료로 빠져나가고 있는 이런 거, 이 펀드고 그리고 이걸 보험사에서 가입을 하면 같은 거지만 이거 어린이 변액보험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과세가 지금 되고 지금 한시적으로 비과세가 되고 있다. 해외 펀드가 지금 비과세 혜택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도인출은 가능하고요. 제약이 적죠. 왜냐? 의무 가입 기간이 없어요. 오늘 넣고 물론 몇 개월 있다가 빼면 3개월 해지 수수료가 나올 수 있지만 뭐 1년, 2년 있다가 뺀다라고 하면 수수료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해지 수수료. 그런 부분 없다. 볼 수가 있고요. 운용 노하우가 중요하겠죠. 이 두 개, 어린이 변액보험과 어린이 펀드는 운용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가 있고요. 펀드 라인업이 중요하겠죠. 내가 어떤 펀드, 결국에는 내가 지금 국내 주식형으로 들어갈 것인지, 해외 미국 시장 들어갈 것인지, 브라질 주식시장에 들어갈 것인지, 중국 시장에 들어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채권에 들어가야 될 것인지, 원유가 많이 빠졌다고 해서 원유를 들어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금 철강이 많이 빠져서 철강에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주식에 들어가면 내가 지금 삼성전자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것을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 똑같은 펀드지만 극명하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펀드를 들어가냐, 즉 내가 펀드를 이제 자산 관리를 해주시는 분한테 물어봤을 때 잘 이것을 얼마나 잘 관리를 받을 수 있냐, 이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관심도 없고 내 성향도 안 맞고 제대로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저축보험에 드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축보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린이 저축보험 보면 대표적인 게 동양생명이 제일 많이 회자가 되고 있죠. 꿈나무 재테크, 꿈나무 연금보험, 또 신한에서 있는 에듀플러스 저축보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은 거의 대동소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면 대부분 얘기 나오는 게 이런 거죠. 자녀 성장 시 필요한 목돈 자금을 세금 안 내고 복리로 키우는 그런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 교육비가 나오죠. 틈틈이. 그러니까 교육보험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상품명이 나오고 옆에 어떤 형이 있어요. 학자금 플랜형도 있고 목돈 마련형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학자금 플랜형은 회사가 어디 있던지 간에 아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초등학교 입학을 했다, 축하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몇 년 뒤에 중학교 간다, 축하금이 또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축하금이 그냥 보험사에서 이렇게 봉투에 딱 마련해서 딱 주는 것이 아니라요. 또 보험사 주머니에서 꺼내서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립했던, 아까 얘기했죠. 계속 적립되어 있는 이 금액 중에서 일부를 빼주는 겁니다. 일부를 이렇게 빼서 주는 거예요. 그럼 또 떨어지겠죠. 그래서 학자금 플랜형은 나중에 해지 환급률을 보면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쭉 올라가다 빠졌다가 쭉 올라가다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되죠. 이거는 목돈 마련형, 중간에 안 빼도 되는 거. 그리고 이것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받으실래요 하는데 안 받으면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어쨌든 학자금 플랜형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학자금 플랜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보험은 어린이 전용 상품이에요. 가입할 수 있는 나이가 보통이 이제 태아에서부터 15세, 아니면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부터 15세, 보통 이런 식으로 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피보험자가 지금 보면 아이 자체로 갈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 있겠죠.
이게 왜냐면 그냥 아이 이름으로 가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 이름으로 가입을 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간에 내 돈, 내기 때문에 내가 엄마로 했다. 그런데 나중에 비과세를 아이도 언젠가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가 성년이 돼서 비과세 통장 만들려고 하면 어떨까요? 아이가 성년이 됐었을 때는 비과세 통장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보다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조건이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전에는 비과세 통장, 지금 현재 아까 얘기했죠. 10년 동안 유지를 해야지 이 비과세에 대한 혜택이 주어지는데 예전에는 5년만 유지해도 됐었어요. 이것이 7년을 유지를 해야 됐고 지금은 10년을 유지해야지만 비과세 혜택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아이가 컸을 때 20살 된 거예요. 그때는 뭐 20년 유지해야 된다. 굉장히 좀 조건도 안 좋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아이 이름을 적어놓고 갔었을 때는 그걸 만기를 길게 놓으면 좋겠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엄마 이름으로 가입하고 그걸 넘겨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비과세를 다시 그때부터 시점을 둡니다. 뭐냐? 아이가 지금 0세인 거예요, 0세. 엄마가 30세예요. 근데 어린이저축보험 바로 가입하면 되기 때문에 애기 이름으로 가면 되는데 엄마 이름을 해놔 성인 거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이제 20살이 됐죠. 그리고 엄마는 50세가 됐죠. 이때 애기 이름을 바꿔줬어요. 계약자를. 그러면 이때도 다시 10년 유지해야지만 다시 비과세 혜택 효과가 있습니다. 이 기간 때는. 이 기간 때 어차피 10년 유지를 했었죠. 다시 바꾸면 다시 10년을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른의 이름으로 가입했었을 때 단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보면 좀 더 자세히 보면 뭐 학자금 플랜형이죠. 학자금 플랜형과 목돈형이 있다. 보험기간은 보통이 24세 만기나 30세 만기가 있다. 그러니까 어린이저축보험이 안 좋은 이유는 만기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만기 있으면 만기 짧으면 좋겠죠. 하지만 아까 얘기했죠. 뭐 10년만 유지하면 깨든 뭐 더 갖고 와도 상관이 크게 없어요. 그러면 비과세 혜택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애기가 100세까지 갖고 와도 좋고 깨고 싶으면 그때 깨도 되는데 이거는 30살까지밖에 못 갖고 가죠. 아이가 30살 됐었을 때 지금 30년 뒤면 2046년이죠. 그때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혹시라도 몰라서 계속 갖고 가면 좋잖아요. 근데 어린이저축보험 단점은 만기가 있다. 그래도 뭐 30년까지 비과세 혜택 효과를 주고 싶으면 이걸로 가면 되겠죠. 그리고 어른들이 들 수 있는 건 만기가 없는 것도 있어요. 80세까지 가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변경을 해줬을 때는 비과세 혜택 효과를 보려면 다시 10년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있고요. 납입기간을 보면 12년 납, 15년 납, 20년 납, 뭐 정기납도 있고요. 정기납은 30살까지 계속 내는 거죠. 납입주는 매달 내는 거고 가입 나이는 뭐 어렸을 때 가입을 할 수 있다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자녀 교육보험 선택 시 체크사항 제일 중요한 것들이 뭘까요? 우선은 공시이율인지 변액상품인지 봐야 돼요. 즉 뭐냐? 이자가 붙는 상품인지 변액, 아까 얘기했죠? 펀드 상품인지를 정해야 됩니다. 내가 경제성장률이 좀 낮다라고 보면 저는 사실은 변액상품이 맞다라고 봐요. 펀드를 들든 증권사에서 아니면 보험사에 있는 변액을 들든 그것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고 왜냐하면 금리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사실상 변액으로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변액 중에서 채권형 펀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현재 시중금리보다 채권형 펀드가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주식형으로 가서 쭉 늘리고 나중에 100% 채권형으로 가면 거기서 비과세가 혜택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그냥 공시이율보다도 금리가 높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좋다. 하지만 공시이율인 어떤 강력한 게 있다? 최저보증이 있다라고 했죠. 아까 얘기했었던 이 최저보증이율 10년 내 2%, 그 다음에 10년 이후에는 1.5% 이것이 있는데 채권형이 만약에 제로금리가 된 거예요. 그럼 채권금리가 보통 1% 높으니까 채권금리가 1%가 됐다. 그러면 이 최저보증이율이 더 높을 수가 있다. 즉 뭐냐? 내가 나중에 채권형으로 다 바꾸고 싶은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준금리가 제로
또는 유럽이나 일본처럼 마이너스 금리로 가면 이 최저보증이율이 더 높고 즉 저축보험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비 보장이 충분한지 아까도 얘기했죠. 어떤 때가 되면 축하금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잘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수시 입출금 등 유연한 자금 운용이 가능한지 즉 좀 중도 인출이 잘 제한적인 것들도 있고 좀 더 유연한 것들이 있습니다. 유연한 것이 낫죠. 왜냐면 애기 키우다 보면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말도 치지도 안 됐죠. 내가 뭐 얘기했는데 엄마 싫어 그러면 정말 밉죠. 내 자식이 되지만 그때 내 맘처럼 애들도 잘 안 커지지만 별의별 일이 많이 생깁니다. 애기를 키우다 보면 그때도 내 자식 이제 많이 나왔죠. 이제 한두 명 키우는데 쓸 때는 큰 돈이 들어갈 때 여기서 못 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되고 이런 기능이 없으면 해지해야 돼요. 그 해지하면 그 혜택 사업비 엄청 빠졌죠. 그리고 이거는 원금 보장에 예금자 보호 되지만 중도에 깼었을 때는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다 본인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갖고 가고 수시 입출금이 유연한 걸로 가자라는 부분 중요하고요. 아까 얘기했죠. 중간중간에 학자금 어린이 저축보험은 중간중간에 이제 자금을 주는데 뭐가 있냐. 어쨌든 간에 만기 때는 하나 주죠. 만기 때는 당연히 그동안 쌓여져 있던 적립배급을 줄 거고요. 학자금 지원비가 있습니다. 영유아 발달지원금이 1세부터 3세 때 매년 기본보험료 100%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보험료가 뭐죠? 내가 뭐 20년, 한 달에 20만 원씩 주면 20만 원 한 번 주는 거예요. 매년. 한 번씩 주는 거고. 예체능 학원 자금 4세부터 6세 때 100% 준다는 거. 즉 뭐냐? 그 다음에 7세부터 18세. 그러니까 매년 한 번씩 20만 원 주는 거예요. 이자를 붙여서. 그 다음에 입학자금 5세 때 20만 원, 7세 때 200%, 13세 때 300%, 16세 때 500%. 이렇게 또 지급이 되고요. 대학 등록자금 기본보험의 1000%. 그러니까 20만 원짜리 보험을 매달 지급하는 게 돼 있으면 1000%니까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거죠. 19세부터 22세까지. 그 다음에 21세 때는 기본보험료 500%. 어학연수자금. 그 다음에 23세부터 32세까지는 만기 때까지요. 자기 개발 자금을 주는데 이것이 보험사에서 다 그냥 주면 저 같아도 이거 하고 싶죠. 하지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다 내 적립금에서 빠져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선택을 안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내가 다 받은 거랑 한 번도 안 받았을 때 이만큼 차이가 난다. 즉 내가 결국에는 내 돈 빼는 거예요. 중도인출하고 비슷한 거예요. 대신에 뭐 중도인출하더라도 수수료가 없고 그 돈 갖고 이제 계속 보험사에서 그래도 받으면 그래도 좀 기분이잖아요. 그런 쪽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이자가 이제 계속 붙으니까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중간중간 내가 선택하면 된다. 꼭 안 받아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중간에 돈이 필요하지 않고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것보다는 목돈 마련형이 낫죠. 왜냐하면 이게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목돈 마련형이 더 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내가 여유가 없는데 넣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중간에 매년 나올 수 있는 그런 학자금형이 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재해장애 급여금이 있고 사망보험금이 있습니다. 뭐냐? 재해장애 급여금은 이제 자녀가 보험기간 중에 학교생활 중에 재해로 인하여 장애 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애 지급률에 해당했었을 때 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장애 어떤 상태가 됐을 때는 6천만 원 곱하기 장애율 50%가 됐다. 그럼 3천만 원이 지급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보험 안에 장애 급여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녀가 보험기간 중에서 학교생활 중 재해 이외에 동일한 재해로 장애가 되었을 때 3천만 원 곱하기 장애 지급률이 나오고요. 사망보험금 자녀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부모가 사망했었을 때 자녀가 사망했었을 때는 이게 모럴 해저드가 있죠. 요즘 뭐 이상한 부분도 많죠. 자녀 생매장하고 뭐 냉동실에
뭐 말도 안 되게 그렇게 죽이는 경우도 되게 좀 일부죠. 극히 일부인데 그런 경우도 있죠. 보험을 그러면 애기 사망으로 5억, 10억씩 가입하고 그런 정상적이지 않은 부모들이 있었을 때는 굉장히 악용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자녀 사망은 이제 못 들어갑니다. 제도상. 지금은 부모가 사망했었을 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돈이 없겠죠. 그때 600%가. 그러니까 사망 시점의 적립액과 기본보험료의 600%. 그러니까 그동안에 쌓았던 돈과 그 다음에 600%니까 120만 원이 더 추가해서 나오는 거고요. 자녀가 사망한 이후로, 그러니까 가입 기간 중에 가입 자녀가 사망한 이후 가입 부모가 사망했었을 때도 600%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뭐가 있냐면 이게 대표적인 이제 키즈 변행 유니버셜인데요. 가장 많이 좀 들어가는 것이 이제 매트라이프 건데요. 가입 나이는 1세부터 15세까지 볼 수가 있고요. 최저 가입은 금액이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중도 인출 기능이 있죠. 여기서도 나오는데 계약 후 1개월 후 해지 환급 금액 50%. 그러니까 즉 내가 넣었던 그 금액 중에서 한 절반 정도를 찾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연 12회까지는 중도 인출을 하는데 가능하고요. 10년 이내의 인출액은 납입보험료 초과 불가. 즉 내가 넣었던 금액 이상은 못 찾는 거예요. 내가 매달 10만 원씩 넣으면 1년에 120이죠. 그럼 120만 원 이상은 못 찾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주식 편입 비율이 100%죠. 그럼 뭘까요? 아까 얘기했던 변액 연금일까요? 변액 유니버셜일까요? 변액 유니버셜이죠. 100% 주식에 편입이 된다. 이것은 뭐냐? 위험할 수도 있고 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고 대신에 반대로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추가 납입 한도가 있어요. 뭐냐? 아까도 저축보험도 있었죠. 저축보험이나 변액 유니버셜 사업비가 굉장히 세다고 했죠. 근데 그러면 사업비가 세면 잘 보세요. 사업비가 굉장히 세면 원금까지 만드는 기간까지가 굉장히 커요. 뭐냐, 내가 10만 원 넣더라도 사업비가 10%면 9만 원밖에는 내 돈이 아니에요. 10%는 뭐 설계사 수당, 보험사 수당 다 빠집니다. 9만 원씩 모으면 원금을 만들려면 이자가 붙거나 아니면 이 펀드가 수익이 나야겠죠. 굉장히 세죠. 그런데 이것을 빨리 원금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이 계약 금액을 최대한 낮춰요.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하고요. 추가 납입을 2배까지 할 수라고 써져 있죠. 추가 납입. 경과 월수 곱하기 2배. 뭐냐, 내가 한 달에 10만 원을 냈어요. 1년 내면 120만 원이죠. 120만 원 2배인 24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을 할 수가 있고요. 내가 가입한 지 한 달 됐다. 10만 원 넣었죠. 그러면 그거의 2배인 20만 원까지 거기서 추가 납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 납입을 한 그 수수료는 보통이 이제 10%에서 한 15% 사이인데 그것은 2% 내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즉 뭐냐? 땡인 대전 굉장히 좀 적게 되죠. 그러면 단가 자체, 수수료에 대한 단가 자체가 내가 10만 원짜리를 넣었는데 20만 원 추가 납입했어요. 그러면 10%의 사업비가 아니라 거의 2%째 사업비를 2배 더 낸 거죠. 그러면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평균 내봤더니 4%밖에 되지 않더라 라고 하면 그만큼 원금을 빨리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추가 납입을 많이 할수록 가입자한테 유리하고 보험사에서 불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큰 계약을 들어가면 보험사만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추가 납입까지 고려를 해서 적당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 보세요. 추가 납입 수수료 제로죠. 우선 매트라이프나 몇몇 군데가 추가 납입 수수료가 제로인데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추가 납입을 무조건 많이 해야겠죠. 사업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굉장히 잘 해야 된다. 써먹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매트라이프 회사에 대한 내용이고 펀드 개수가 10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보험사마다 펀드 개수가 있는데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뭐 특히나 국내 변액 유니버셜은 펀드 개수가 굉장히 작아서 뭐 경제 상황에 따라서 내가 펀드를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펀드 개수가 많을수록 좋다. 그 다음에 납입 일시 중지제도. 그러니까 5년 이상 했었을 때 내가 돈을 낼 여력이 없었을 때는 정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징을 보면 펀드 수익률이 좋고 추가 납입 수수료가 제로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극대화를 할 수가 있고요.
평생 비과세 통장 컨셉으로 갖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아까 얘기했죠. 저축보험은 아까 30년 만기가 있었죠. 근데 변액유니버셜 만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중간 내가 깨고 싶으면 깨도 되고 10년 이후에는 끝까지 갖고 가면 자녀가 이거를 잘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좀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요. 중간에 이제 교육 자금을 주는 거죠. 뭐 자녀 생활자금 뭐 500만 원 중간에 주는데 이것은 뭐냐? 내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컨셉을 한번 봐볼게요. 이제 보험 가입금만 계속 내는 거죠. 20만 원씩 매달 내고 거기다가 펀드가 수익이 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쭉 올라가면 되고요. 근데 중간에 이제 부모가 사망 시에는 생활자금이 이제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간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매트라이프를 예를 들면 거기 안에 들어있는 펀드가 이제 뭐가 있는지 보고 이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한번 봐볼게요. 키움 이스턴 유럽 증권 투자 신탁 있죠? 이거는 주식형이죠? 주식형인데 이스턴 유럽, 동유럽 국가에 투자가 되는 펀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즉 뭐냐? 동유럽 국가들의 주식 시장이 좋아질 것 같다고 생각하면 이건 들어가는 거죠. 잘 들어가진 않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템플턴, 위 앞에 키움, 템플턴, 한국 이렇게 써져 있는 건 뭘까요? 이 펀드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의 이름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펀드, 증권회사 가도 이게 딱 있어요. 증권회사 가서 키움, 이스턴, 유럽, 증권투자신탁, 나 저 가입할게요 하면 있어요. 그리고 변액 유니버셜에 가도 똑같이 있어요. 차이는 뭐냐? 비과세가 되고 그거는 과세가 된다, 펀드는. 대신 지금은 비과세 혜택을 한시적으로 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템플턴 자산운용에서 하는 증권투자 신탁이고요. 뭐 럭셔리 해외 펀드, 뭐 보면 럭셔리 업체들을 투자를 한 거죠. 뭐 주로는 프랑스나 이탈리아 이런 데 있죠. 프라다, 루이비통 이런 기업들이죠. 주식이고 다 해외 펀드죠. 그 다음에 G7 우량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도 있고요. 천연자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자원이죠. 주식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천연자원 쪽에 투자하고 이런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천연자원 자체를 선물로 투자하는 것도 있고요. 천연자원 관련된 기업들, 그러니까 포스코 같은 국내 기업들을 보면 이런 기업들, 뭐 가스를 이제 판매하는 기업들, 이런 해외 기업들을 투자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러시아 증권 투자 신탁도 있고 여러 가지 국가들을 투자하는 것들이 많을수록 나한테 선택의 폭이 크죠.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변액 유니버셜 가입한 사람 중에서 대부분은 펀드 변경 한 번도 안 해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어느 펀드에 들어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럼 뭐 월스트리트 투자은행, BNP 봉주로 뭐 이런 거는 BNP 봉주로, 그 다음에 피델리티 차이나 쪽 투자를 하는데 이것이 상해에 투자되느냐 홍콩에 투자되느냐 이 부분 좀 잘 봐야 되고요. 그 밑이 이제 인디아 쪽, 그 다음에 EMEA가 뭐죠? 이런 거는 이제 신흥국들에 투자되는 펀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피델리티 아시아 쪽에 투자되는 펀드, 이런 해외 펀드가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 봐볼게요. 그로스증권, 그로스가 성장한다는 거죠. 성장주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수억마련 이런 거는 뭐 어떤 컨셉을 잡아서 투자를 하는 거고, 가치형은 뭐죠? 저평가되어 있는 거. 그로스는 고평가되어 있지만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가치형은 저평가되어 있어요. PER이 낮고 싼 주식인 거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펀드가 있고, 혼합형은 뭐냐? 주식형과 채권형이 혼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변동성이 좀 작죠? 수익률도 낮을 수가 있죠. 대신에 주식보다 위험할 때는 변동성이 좀 작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배당주 증권 펀드, 특히 지금 배당주가 이슈화가 되고 있죠. 저금리가 되다 보니까 금리를 좀 더 주는 배당주에 계속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배당주 넣기에 굉장히 적합한 펀드다라고 보여지고요. 채권형, 아예 채권형인 거죠. 그래서 이런 채권형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노후 때, 그러니까 아이가
만기가 없죠, 이런 건. 그러면 아이가 정말로 60살 넘어갔었을 때도 이 메트라이프의 이 상품이라든지 어떤 보험사에 변액 유니버실이 있다라고 하면 평생 갖고 와도 되고, 그때는 나이가 있는 거죠. 그때는 채권형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금리가 워낙 낮지만 채권 금리가 높고 거기다 비과세 혜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굉장히 쓸만한 통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 다음 변액,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변액보험 투자 노하우를 봐볼게요. D+21 펀드 매수되는 곳으로 해라.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오늘 변액 유니버셜에 10만 원을 넣은 거예요. 자동이체로 넣었죠. 그러면 이것이 D+2일 날 사지는 게 있고요. D+4일 날. 즉 뭐냐? D+2일 같은 경우는 내일 종가로 되는 게 있고요. 내일 종가로 되는, 내일 종가로 펀드가 사지는 게 있고, D+4일은 D+4일, 그러니까 3일 뒤에 종가로 매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짧은 게 낫겠죠. 그래서 D+2일, 이게 짧은 거. 물론 이게 국내형, 해외형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사야 되고요. 그다음 평생 비과세 통장 해지는 금물이죠. 그러니까 뭐냐, 중도 인출을 하지 웬만하면 해지를 하지 말죠. 특히나 10년이나 해지할 것 같으면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중도 인출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장기 성장 섹터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죠. 즉 뭐냐, 단타를 치는 것이 아니라 이건 10년, 20년, 30년을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네이버 이건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 많이 포진이 돼 있는 그런 펀드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변액 연금보다도 변액 유니버셜 장점 뭐죠? 이건 채권을 변액 연금의 일부를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50%에서 70%인데 변액 유니버셜 100% 다 주식형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것들, 공격적이지만 아이들은 워낙 길게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아이들 저축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